안녕하십니까. 이민군 24시 이 시간 진행을 맡은 강력입니다. 오늘도 전 시간에 이어서 전 북한군 501 건설여단에서 생활하다가 2010년대에 대한민국에 입국한 김철 씨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한번 네, 안녕하세요. 전 시간에 이어서 북한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달해드리려고 합니다. 김철입니다. 네. 전 시간 되게 재밌었어요. 제가. 그런가요? 덜시건 이야기를 하다가 저희가 끝마쳤는데 네. 그 이야기 뒷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뭐 하자면 끝장이 없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있었던 몇 가지 일들을 조금 얘기를 할게요. 뭐 일단은 처음에 그 돌시건이라는 말을 제일 먼저 만들어냈던 사람이 누구였던지 잘 기억은 안 나요. 네. 아마도 제 기억으로는 그 신병교육연대 그 싸간장이었던 것 같아요. 예, 뭐 특무상사. 네네네. 그 사람이 일단은 돌시건이라는 얘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 우리 돌시건 먹으러 가자 하고. 가장 힘들었던 게 저녁 시간에 이렇게 돌을 나르기보다는 아침에 그러니까 식전 작업이라고 해서 아침에 돌을 나르는 게 가장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다시피 이렇게 공복이잖아요. 네, 그렇죠. 공복인데 이렇게 산을 넘어가지고 돌을 이렇게 날라다 가는데 문제는 매일 매 순간 그러니까 매일 지나가면 그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주변에 그렇죠. 돌이 없다 보니까 계속 멀리 가는 거예요. 거리가 얼마 정도 네? 됐어요? 덜 주스러 가는 거리가? 거리가 뭐 직선 거리로는 한 2.5km, 2km 그렇게밖에 안 되겠지만 뭐 길게 그죠. 산을 넘어서 가다 보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글쎄요 2-3km 충분히 직선 거리 2km까지는 안 되겠다 한 1km 아무튼 2km 정도 되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무리 빨라도 한 2-30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2번을 왔다 갔다 하면 1시간이에요. 그러니까 1시간 동안 계속 돌을 메고 다녀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죠. 덜 가제가 있었나요, 그게? 무조건 한 사람이 2개씩. 두 개씩. 무조건 내 머리만. 근데 내 머리보다 작잖아요. 그럼 태빵이야. 그럼 한 번 더 가져가야 돼.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덜을 안 가져오면 밥을 못 먹는 거예요? 그렇죠. 밥을 못 먹죠. 덜시건 맞나요? 돌시건 맞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좋은 말을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근데 그거를 또 뭐 산을 넘어서 가다 보면 사택이 나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또 그 사택에서 뭐가 먹을 게 없나 이래서 항상 배고프잖아요, 군인들은.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배를 하면서 그랬던 기억이 났었고 그때가 가을철이어서 고구마가 있을 때였어요. 맞아. 근데 고구마를 이미 가을을 한 데가 대부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가을 한 데 가면 또 고구마 이렇게 그게 막 돌시건을 돌을 나르는 그 와중에도 그게 막 가서 막 이삭을 주느라고 타가지고 그래서 막 고구마는 생거도 맛있잖아요. 그렇죠. 달큰하고 막 그렇게 먹으면서 막 힘들었던 생각이 나요. 대학까지 졸업하고 고구마 이삭주의라는 게 뭔 말입니까 이게? 뭐 어쩔 수 없죠. 일단 군대 입대를 하면 대학을 졸업했던 연식이 어떻게 됐든 무조건 뭐 열차 앞방통이 다르고 뒷방통이 다른 것처럼 그렇죠. 무조건 상하관계가 구별이 분명하니까. 말씀 너무 잘하시다. 앞방통 뒷방통이 다르다. 야, 제가 오랜만에 지금 북한에서 쓰던 영어들 많이 그렇죠. 듣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사택을 지나간다고 했잖아요. 사택 지나가다가 뭐 어떤 일들이 일어나거나 이런 일들 없나요? 다행히 저희 보통 신병 기간에 이렇게 보통 일반 구분대는 3개월 있는 기간에 배고프니까 사택에 나가서 막 도둑질도 많이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사실 그런 게 많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글쎄요 대학을 나와서 있는 애들인지 조금 소심해서 그런 것도 있고 뭐 공부도 했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일단 없었고 그리고 애들이 다 힘이 있으니까 도대체 한 달밖에 안 있는 그 기간에 부모들이 한 10분이 넘게 찾아오셨어요. 신병 기간에 보통 안 찾아오거든요. 좀 못 찾아오죠. 그러니까 너무 멀고. 근데 뭐 그냥 매일이다시피 보면 누군가 왔어요. 뭐 저희 부모님은 힘이 없어가지고 못 왔지만 그럼 누가 와가지고 만나면 보통 군 복무 기간에 이렇게 누군가가 면회를 오게 되면 그 옆에 사람들이 영향이 좀 안 좋아기도 하고 그래서 싫어하잖아요 서로. 근데 어쨌든 그런 게 너무 많았었어요. 그리고 그 대열가라고
그 대열가에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계속 온대요. 그게 매일 온대 매일.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이 계속 전화를 하는 거죠. 우리 아들 좋은데 보내달라고. 잘 있냐 뭐 이러면서. 잘 있냐. 그러니까 대열가에 전화 오는 거는 다 잘 있나 보다도 좋은데 보내라고. 졸업 그 신병 배치를 좋은데 보내라고. 왜냐하면 이거는 염주에 그러니까 염주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전국에 다 흩어져 가니까 거기에 이자처럼 예컨대 뭐 장비검수국 같은데 간 애들은 군수사 공장 같은데 가면 어찌 보면 좋은 것 같지만 안 좋거든요. 네, 그렇죠. 땅 속에 계속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나오지 못하니까. 네. 뭐 그런데 가는 애들 있고 그리고 또 운이 안 좋으면 핵기지 들어가면 그 제가 봤을 땐 영변의 그 핵물리대학 졸업한 애가 핵기지 간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다는 알 수가 없거든요. 어디. 그렇죠. 계속 전화를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사실 좀 그때 있으면서 조금 쟤네들은 힘이 있으니까 저렇게 전화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나는 뭐지? 저희는 솔직히 저 알짜 뭐 노동자 농민의 저희 부모님들은 그렇게 높지 않은 곳이 그런 사회적 직제였거든요. 좀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다행히 저는 신병 기간을 다른 사람보다 좀 쉽게 끝냈어요. 어떻게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도 그렇지만 저는 어딘가에 일을 하던 뭔가를 하던 간에 어떤 일이었던 간에 성실하게 해요. 그러니까 그 되게 조금 그러다 보니까 좀 가시 그런 것도 없고 뭐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유도리가 없다는 얘기도 듣죠.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그냥 생각하면 하는 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을 시키든 성실하게 한단 말이에요. 남이 보던 안 보던. 그러니까 중대장이 딱 보고 나를 지켜본 거죠. 봤는데 저 사람이 아주 좀 성실하다 이런 거를 자기가 딱 한 거예요. 근데 마침 중대장이 그때 그 중대장이 총각이었었는데 중대장 누님이 있었어요. 그 누님네 집에 이렇게 우물을 팔게 될 일이 있은 거예요. 우물. 근데 우물을 파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 누님네 집에 가서 만일 이렇게 누군가를 보냈는데 도둑질이라도 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보다 망신이 그게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두 명이 뽑혔어요. 근데 왜 뽑힌지는 모르죠. 처음에 하루 이렇게 아침 검사라고 하잖아. 아침 검사 딱 끝났는데 중지장이 찾아요. 찾아가니까 뭐 오래 왜 오라는 그런 것도 안 가르치잖아요. 가서 어떤 사무실에 가니까 나 같은 애가 한 명이 또 와 있어요. 그래서 걔하고 가서 뭐 사과나 하나 붙여주면 가서 일하라는 거예요. 갔는데 중대장 누님의 집이었던 거예요. 당시에. 그래서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가네요. 네, 모르죠. 그냥 산 넘어서 막 가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막 훈련한다고 야야 하면서 막 하는데 우린 지금 어쨌든 모르겠지만 훈련을 빠지니까 너무 좋네. 너무 좋았지. 그 창격전 대련 훈련 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상상하기 싫을 정도로. 네, 그래서 그냥 이거 어디를 가지? 산을 넘어서 갔는데 집에 갔는데 또 중대장 누님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더라고요. 이게 또 이렇게 또 군인 사택에 있던 분들은 굉장히 또 그 병사들의 마음을 잘 알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자마자 군인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그냥 먹는 거죠. 그렇죠. 먹는 거. 그냥. 고구마, 밥 먼저 먹이고 일 천천히 해도 되니까 하라고. 그래서 우물 하나 파는 거를 거의 한 15일 정도 팔았던 것 같아요. 한 20일 가까이. 그러니까 그냥 아침밥만 땡 먹고 그냥 가서 점심 저녁을 나가서 먹고 오는 거예요. 이거 잘 먹고 오죠. 저녁에 들어와서는 밥을 안 먹는 거예요. 근데 또 밥을 안 먹으면 또 다른 사람들이 뭐죠? 그러니까 쟤는 어디 나가서 뭘 먹고 왔네. 이게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 한 숟갈은 먹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주죠. 그리고 그냥 입맛이 없어서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물론 우물을 파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맞아요. 군 복무 그 신병 교육을 받는 것보다는 한 10배 낫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래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성실하게 하다 보면 그것은 어딘가에 꼭 인정을 받을 때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진짜 좋은 말씀 하시는데요. 네. 그러면 이제 신병 교육이 끝나고 부대 배치 받은 것이 바로 평양에 있는 부대인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바로 부대 배치가 안 됐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계속 말했잖아요. 특별한 케이스라고. 저희 신병 연대에서 보낸 곳이 제가 제 기억으로는 한 30곳을 넘게 다 찢어졌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한 100 몇 명밖에 안 됐는데 30곳을 다 찢어버리니까 얼마나 전국에 다 퍼졌겠어요?
그 평양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평양에도 건설 부대도 있고 뭣도 있고 뭣도 있고 그 총참모부 직속 단위에는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양에 올라간 사람들이 한 15명 정도가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평양에 올라간다는 기분 네. 좋았어요. 네네. 이거 수도 평양 뭐 병아리도 평양 한다고. 네. 그래서 평양은 올라간 게 좋다. 근데 평양에 올라왔다 할지라도 다시 말해서 총참모부 직속에 올라왔다 할지라도 총참모부 직속이 지방 구분대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백도 없고 힘도 없고 네네. 정말 일전도 돈을 넣은 거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운명에 맡겼죠. 뭐 그냥 알아서 가겠지. 뭐 그냥 금강산만 가지 말자. 강원도만 가지 말자. 네,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근데 저는 또 평양에 올라가서도 일주일 넘게 기다렸었어요. 다른 애들 다 뽑아가는데 저만 안 뽑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마지막에는 금강산이라도 가자. 강원도라도 가자. 너무 안 뽑아주니까. 안 뽑아주니까. 뭐지? 근데 뭐 후에 알고 보니까 마지막에 좋은 데를 뽑는다. 뭐 이런 얘기. 근데 뭐 좋은 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건설부대. 그러다 보니까 하루는 어떤 사람이 보통 뽑으러 오는 사람들이 대를 참모하고 대를 서기가 온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군관 한 명, 하전사 한 명 와요. 근데 어느 날에 뭐 다 뽑아가고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오늘도 못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들어갔는데 갑자기 찾아 지휘관이 난 나오래요. 그래서 그냥 빈몸에 그냥 뭐 무슨 심부름 시킬까 나갔는데 그냥 나왔어. 뭐 배낭 다 들고 나와 그래. 네 그래요. 배낭 들고 탁 나왔죠. 나왔는데 하전사가 왔어요. 네, 군관도 없어. 네네. 뭐지? 되게 멘붕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값이 없나? 또 하전사가 뭐 이쁘장하게 생긴 하전사가 하사가 아니고 중국병사. 보통 대열사기 중국병사거든요. 네, 맞아요. 중국병사 알고 온 사람이 와서 너야? 네. 준비하라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참 인연이라는 게 참 웃긴 게 이거는 우연인데 우리가 평양에 있으면서 신병대대가 있었는데 그게 옥가 신병대대였어요. 그랬구나. 옥가 신병대대는 굉장히 막 키도 이따만한 애들 정말 옥가로 뽑혀온 애들이거든요. 거기서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뭐 밥도 잘 먹고 다 편하게 잘 놀았는데 그 옥가 신병연대에 그런 애들 보게 되면 그 옥가 신병연대 거기 교육사관들 있잖아요. 네네네. 교육사관들이 이게 해산에서 온 애들이 없어 이렇게 된 거죠. 제가 집이 해산이다 보니까. 양강도에. 예. 그러셨구나. 그래가지고 저 해산인데요. 그러니까 해산 어디야? 그러니까 집 어디야? 그 우리 집 동네인데 이렇게 된 거죠.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의 아버지가 저를 그러니까 저를 군대에 내보낸 그 군사동원부 지도원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하고 저하고 좀 인연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는 군대를 나가고 싶은데 군대를 안 내보내주겠다 해가지고 제가 뇌물도 좀 고이고 좀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가운 거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뛰어갔죠. 그래가지고 또 뭐 먹을 것도 그 사람이 막 주고 막 반가워서 지금 501 그러니까 그분이 그 대를서기가 그렇게 말하다가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501이래. 그러니까 501이 어딘지 모르죠. 501이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501이 건설부대인데? 아이고 건설부대 어떻게 해. 막 건설부대 너무 싫어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건설부대 가는데 밖으로 걸어가요. 그래서 나는 기차 타고 자동차 타고 어디 멀리 가나 보다. 중국병사 형제 뭐 저 어디 갑니까? 얼마나 갑니까? 그러니까 다 왔어? 5분 간대 5분. 그 신병 대대 바로 옆인 거예요. 우리 연대 지부가. 그래서 참 좀 허망하기도 하고 막 그러던 느낌이 있었어요. 네. 사람 복이 많네요. 이 복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무슨 신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어디에 나가면 사람 복은 있어요. 근데 신병연대에 가서도 그랬고 군복무 하는 와중에도 제가 사관 교육단위만 가면 그래요. 뭐 교육단위 사관 대대를 사관 교육을 하잖아요. 사관교도라 그러죠. 네네, 사관교도 갔을 때도 제가 좀 편하게 보냈고 아무튼 그랬었어요. 네. 사실 군분 생활 하면서 자기 고향 사람 진짜 고향 더 같은 사람들은 많지만 정말 고향 사람 만나기는 쉽지 않거든요. 이게 그것도 같은 동네에서 이런 사람 만나기 쉽지 않은데 그것도 만났고 그분의 도움도 좀 받았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결국은
여단에 들어간 거네요. 아, 네, 그렇죠. 연대에 갔죠, 바로. 예, 저희는 바로 연대에 갔어요. 연대로? 여단에 안 가고. 네. 연대에서 처음 가는데 뭐 느낌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실망이 컸었어요. 왜 그랬었냐면 우리 부대가 우리 여단 지부, 연대 지부가 원래 이렇게 조금 평양시 외곽에 있다가 좀 새로 지금 신설돼서 지금 뭐 평양에 중심은 아니었지만 뭐 통일거리라고 해가지고 네, 통일거리도 그래도 네, 그쪽으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군대는 어떻게 해요? 신설을 할 때 그냥 집을 다 지어놓고 옮겨라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먼저 가서 지어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만 먼저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와가지고 그 사람만 와서 자기들이 먹고 입고 쓰고 살 집을 지으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연대 지부를 왔는데 연대 지부가 무슨 60년대 뭐 초가집인 거예요. 네. 꼭대기 위에 지붕도 없어. 네. 지붕에 이렇게 그 풀 있잖아요. 갈대를 씌우고. 씌우고 그게 연대 지부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때 더 충격받았던 거는 전 그래도 신병연대 뭐 그리고 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정복을 입고 왔단 말이에요. 연대 지부에서 버쳐 서는 사람인데 우리랑 군복이 달라. 뭐지? 네. 그 시멘트 색깔로 옷이라고 건설구 분대가 네, 맞아요. 평양시 구분대는 이렇게 그 약간 회색깔 나는 막 네. 그런 작업복 같은 거를 그때 막 나눠줬어요. 뭐 그 역사적 배경을 얘기하자면 좀 긴데 어쨌든 그런 도격대 같은 옷을 입고 무기를 메고 모자 항일 모자 딱 쓰고. 근데 저도 궁금한 게 그 옷을 왜 그런 옷을 주죠?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특히 평양시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북한에 그 막 군인 병력 수가 막 100만이다, 200만이다 막 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그게 막 쉽게 말해서 욕한단 말이에요. 너네 인구가 도대체 2,500만밖에 안 되는데 군대가 100만 명이고 그게 돈이 엄청 들어가는데 국민들을 굶어 죽이고 막 이런 거 유엔이나 이런 데서 막 얘기를 하니까 정부에서 특히 평양시에 들어왔는데 평양시에 맨 군인들이 돌아다녀. 그러면 이거 봐라 이게 수도인데도 이렇게 막 군인들이 많이 돌아. 이게 외국인들이 자꾸 뭐라고 하니까 김정일이가 그때 당시 야 그 군대들 다 없애. 근데 없애는 게 군대를 없애는 게 아니라 없는 것처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군복을 바꿔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군대인데 군복만 작업복을 입힌 거예요. 그래서 겉보기에는 군축을 몇십만 명 했네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한 어떤 선전용이죠. 그러니까 속임수를 썼네.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작업복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정복을 안 주는 건 아니에요. 정복은 5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이요? 정복은 아, 5년에 그럼 한 번. 내가 작업복은 1년에 2벌. 아니 그럼 내가 외출을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집으로 가야 돼. 어떻게? 그럴 때 정복 막 빌려서 입고 다니죠. 남 걸 빌려서 입고 가야 되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정복은 하나씩 다 갖고는 있잖아요. 네, 자기가 그쵸. 신병 올 신병 때 때. 그 정복을 입을 일이 없으니 그냥 그대로 계속 있는 거예요. 새 군복으로 입겠네요. 그냥 새 군복을 입는데 아시다시피 신병들이 들어오는 군복은 이 군복은 내 것이 아닌 거 알죠? 네, 이것은 제대 준비인 거예요. 네.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다 작업복으로 바뀌었어요. 바뀌고 그 또 그 군사 칭호도 또 뭐 그 전에 이미 군사 칭호는 바뀌고. 그러니까 아무튼 너무 실망감이 컸어요. 그리고 연대장도 심지어 연대장이라는 게 권위가 하나도 없어 보이는 거예요. 연대장도 똑같은 그런 옷을 입었으니까 근데 동네 아저씨 같아 보이는 거예요. 모자도 이렇게 항일 모자, 시토의 모자 쓰고 다니고 그래서 이렇게 막 저희 심정이라는 건 와 내가 여기서 어떻게 10년을 군복무를 하지? 막 그런 실망감이 너무 컸었죠. 엄청 컸었어요. 근데 저는 또 거기에서도 연대 지부에서 4일을 있었어요. 저는 본부에까지 배치되는 게 너무 오래 4일 동안 잘 놀긴 했죠. 그냥 누구도 부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먹고 자고 그러면 이제 먹고 뭐 자고 했다고 하는데 그 부대에서 나오는 식사량 질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줬어요 밥은? 그러니까 식사 질부터 얘기를 하면 질은 나름 괜찮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희 부대가 후에 알고 봤는데 저는 정말 실망감이 컸지만 저희 부대가 간단한 부대가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군복무 10년 하는 기간에
8년 넘게 계속 흰쌀만 먹었어요. 정말요? 계속 흰쌀만 먹었어요. 어떤 부디? 그다음에 9년, 10년 차에 약간 옥수수를 섞어서 먹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 부대가 평양시 수도건설하는 부대인데 그냥 일반 수도건설이 아니라 그 장성들 그러니까 무력부 장성들 뭐 퇴역군인들 현역군인들 집을 지어주는 거다 보니까 저희 부대 후방부 여단장이 엄청 힘이 강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쌀을 계속 물어오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그러면 장성들의 집을 기본적으로 지었네요. 네, 그렇죠. 네, 무력부 네 청사. 네, 장성들. 오늘 또 2차에 걸쳐서 고생 많으셨고요. 네. 정말 이제 그 장성들의 집을 지으면서 그 얼마나 만의 비리와 에피소드 이것들이 얼마나 또 궁금해지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